안녕하세요. 이번 주 영상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곳곳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은 이 가격이면 샀었는데 2억, 3억이 올랐어?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는, 상심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사를 보면은요,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런 기사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5일 전에 나온 뉴스원 기사인데요. 무섭게 오르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 5.3억 원, 강남은 6억.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볼까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의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여러분들 보세요. 몇 건이에요? 7,062건. 일주일 정도 더 거래 기간 남았죠. 이거 7,500건에서 8,000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급기야 5월 달에는 이제 5,000건을 돌파했고요. 6월 달에는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7,062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나는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내 집 마련해 줍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대응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주요 골자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 호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소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요.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들도 지금 공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들이 물러남에 따라 청약도 취소되고 있고, 또 2029년이면은 아주 먼 미래 얘기 아니에요. 미래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거기에다 추가,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남 교산이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직도 지금 삽질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예요. 금리와 공급인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을 통제를 했는데, 자, 그런데 통제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를 못하면 이제 공급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입주 물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또 정부에서 또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PF 정상화 속도 배가하겠다. 정상화 속도, 미분양 물량이 다 해소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이런 시공사들이 다른 공사 사업장에 가서 또 아파트 공급을 하고 또 그러는데, 그게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F 시장도 빨리 지금 정상화 시키겠다. 근데 PF 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예전에 주었던, 지금 법인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취득세 12%, 종부세 과세,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12% 소득 취득세를 내고 어느 법인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면 10년 동안 임대료를 5%씩뿐이 못 올리잖아요, 매년. 그러면 전세계약은 2년에 한 번이니까
이게 몇 프로 올려요? 25%뿐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순기능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그냥 완전히 주었던 것도 다 뺏었던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들이 풀어져야 된다. 일단은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임대사업자 어떻게 할 거냐? 규제를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비아파트 공급 가속한다. 근데 요즘 수요자들이 뭐를 원하는 거예요? 비아파트는 원하지 않잖아요. 네, 뭐를 원해? 아파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와 정부가 자꾸 이 주택이 미스매칭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이 아파트 시장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 4일 전에 나온 언론 기사인데 좀 잘못 맞춘 정부 대응 효과미미 다주택자 매물 끌어내야. 다주택자 매물, 우리가 공급은 신축도 공급이지만 기존 매물도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일반가세도 이게 굉장히 높은 세율이잖아요. 자, 이것도 좀 내리고 해서 시장의 매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급이 시장에 풀려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자, 3기 신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만 6천 가구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렴하게?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분양가 상승하지. 근데 이게 저렴하게 분양이 될까요? 그럼 이때까지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야 될까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실패를 맛본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게 지금 대책으로는 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 PD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끌에서 내 집 마련 또 해도 되는 겁니까? 준비가 됐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끌 좋습니다.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은 정말 모든 거를 다 끌어서 은행 돈, 내가 모은 금액, 엄마 아빠 돈 다 끌어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단한 가구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고요? 해외여행 가지 말아라. 해외여행 매년 휴가 때마다 가는 사람들은 영끌 이거 자격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언제 가야 돼요? 회사에서 출장으로 보내줄 때만 가라. 두 번째, 택시 절대 안 타기. 뭐 밥 먹듯이 택시 타는 사람이 있어요. 10분, 5분 늦었다고 아침에 출퇴근을 그냥 택시가 일상화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 타고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한다? 돈 언제 갚으려고요? 자, 택시 안 타는 거 맹세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이런 때만 택시를 타자라는 거예요. 외식 안 하기. 이거 외식하면 안 돼요. 집에서 해 먹으세요. 구내식당 이용하세요. 그래서 외식을 안 하면은 돈이 좀 모여들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영끌에서 집을 사면은 왜 이런 단단한 가구가 있어야 되느냐? 수입은 맞벌이 부부들 공유하고 지출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대출 원리금 상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다음에 요즘 스타벅스 커피 뭐 매일 하루에 한두 잔 드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드셔도 돼요. 그런데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스타벅스 커피 뭐 카누 그거 봉다리 커피 사가지고 타 먹으면은 500원 300원이면 타서 먹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쓸데없는 소비. 유행이나 계절마다 옷 안 사기. 이거 뭐 계속 옷을 사 입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옷 잘 입고 지내는 것도 좋겠죠. 그거는 내 집 마련하고 대출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그때 옷 사도 늦지 않다. 이런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은 영끌에서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돼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오늘 당장 해라.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 말고 영끌하러 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근무 중인데 어떻게 반차 내라, 휴가 내라, 휴가 내고 가서 내 집 마련을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